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어야 되는데 되게 아쉽죠. 그때 다 금메달인 줄 알았는데 점수 따겠을 때 되게 아쉬웠습니다. 자, 변동 계수까지 했고요. 이제 비대칭도. 비대칭도는 우리가 스큐니스, 외도라고 하는데 외도. 이거 뭐냐면 그 데이터에 있어서 데이터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즉 치우침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우침의 정도. 데이터가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나타나야 되는데 골고루 나타내는데 이쪽 부분이 이쪽은 없고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만 잔뜩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아 이거는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이런 쪽으로 치우쳤다. 또는 왼쪽으로 많이 값이 치우쳤다. 아니다. 가운데로 잘 왔다.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것이 비대칭도 또는 외도 그렇게 용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는 두 가지인데요. 피어슨의 외도가 있고 정률의 외도가 있어요. 피어슨의 외도는 표준 편차 분의 평균에서 최빈값. 최빈값 뭔지 알죠? 가장 많이 빈도수가 많이 나온 값. 그렇죠? 가장 많이 노출된 값. 그 다음에 중앙값도 뭔지 알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7개면 요놈이 가운데 값이죠. 중앙값. 그래서 표준편차 분의 3 곱하기 이렇게 한 값으로 우리가 외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값은 그냥 뭐 어떻게 유도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많은 실험을 거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요런 그림이 나오더라 라는 것을 이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사람이 이제 피어슨 이 이름을 따서 그냥 피어슨의 외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또는 정률의 외도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표준편차 세제곱분의 산술평균에 대한 3차 정률 이렇게 되는데 산술평균에 대한 3차 정률 아까 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개체 이렇게 5개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평균값이 있고 그렇죠? 평균값이 있고 그래서 뭐 이게 뭐 1, 2, 3, 4, 5 값이 있다 그러면 이거의 평균은 3이 되죠. 3 그러면 여기에 1 빼기 3 또 2 빼기 3 3 빼기 3 4 빼기 3 5 빼기 3 해가지고 뭘 구했어요? 이거를 제곱해가지고 분산 그 다음에 다 더해서 루트를 해서 표준편차를 구했죠. 근데 3차 그거를 2차 정렬이라고 해요. 분산 이거를 제곱해서 더한 놈을 5개니까 나누기 5 한 그거를 2차 정렬. 그 2차 정렬이 분산이에요. 3차 정렬은 뭐냐면 이걸 세제곱을 하는 거예요. 세제곱을 해서 이걸 다 더한 놈을 나누기 개수로 나눈 게 요게 산술 평균에 대한 3차 정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술 평균에 대한 3차 정률 세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는 이제 개수가 5개니까 지금 그거를 표준편차는 2차 정률의 루트를 취한 게 표준편차라고 했죠. 그거에 대한 세제곱 분의 3차 정률 해가지고 정률의 외도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아는 거니까 공식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외도가 0보다 작다. 외도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완전 대칭일 경우에는 외도가 0인데요. 완전 대칭일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
처음에 0부터 100이라는 값, 확률이니까 0부터 1이라는 값이 있을 때, 이렇게 완전 대칭은 이게 완전 대칭이죠. 완전 대칭을 하면 평균도, 중앙값도, 그 다음에 최빈값도 여기 가운데가 딱 되는 거예요. 세 개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하면, 여기가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값. 예, 여기는, 예, 여기에 대한 값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값은 이만큼이 되니까 많이 횟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최빈값. 예, 최빈값. 예, 그 다음에, 예, 여기에 대한 가운데값.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평균값. 예, 그리고 예, 여기 정도, 아유, 이거를 분홍색으로 해야 되는데, 녹색으로 할까요? 예, 여기가 예, 중앙값에 해당됩니다. 중앙값. 대충 여기가 중앙값.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또 하나 그릴 수 있죠. 예, 자, 또 하나 이쪽으로 돼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뭐 예,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횟수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예, 녹색으로 한번 하면, 자, 여기는 뭐 예, 똑같이 평균값. 예, 여기 똑같이 평균값. 중앙값은 요 정도가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예. 그랬을 때, 자, 평균에서 최빈값. 자, 이런 경우에 평균이 여기고 최빈값이 있으니까 이쪽이니까 최빈값이 더 크죠. 그래서 평균에서 최빈값을 빼면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평균에서 최빈값 또는 평균에서 중앙값을 빼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즉, 그리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중앙값 또는 최빈값이 평균값보다 크기 때문에 왼쪽이 비대칭. 여기에 대해서 대칭으로 가려다가 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왼쪽이 비대칭 분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된 그림은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자, 그다음에 밑에 거는, 자, 평균에서 최빈값. 평균이 제일 크죠. 평균값이 이쪽이 제일 크고, 최빈값이나 중앙값은 평균값보다 작죠. 그러니까 평균값에서 최빈값을 빼도 플러스, 평균값에서 중앙값을 빼도 플러스. 즉, 이렇게 되면 플러스 값이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 이거죠. 이런 그림. 그러면 이것은 대칭이 되려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비대칭인 분포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외도의 값이 클수록, 외도의 값이 크다는 건 뭐예요? 이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이게 크다라는 거죠, 이게. 이게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색깔을 이게 크려면, 이게 멀어져야 되죠. 평균값은 가운데고요. 이게 멀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쭈쭈쭈쭈쭈쭈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 그러면 아까는 최빈값이 여기였는데 이 그림에서는 최빈값이 여기죠. 그러니까 이 값이 더 커진 게 되는 거죠. 더 커진 게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비대칭의 정도가 커진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 이렇게 됐을 때 최빈값하고 평균값이 더 커지니까 이럴 경우에는 마이너스고 이럴 경우에는 플러스라고 했는데 부호에 상관없이
부호에 상관없음. 부호에 상관없이 비대칭의 정도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피어슨의 외도 설명, 피어슨의 외도 설명이고요. 자, 그다음에 정률의 외도는 아까 설명했죠. 표준 편차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산술 평균에 대한 3차 정률. 한번 여기 볼까요? 자, 요거 여기서 이제 외도는 보통 피어슨의 외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거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평균, 아까 이거의 평균은 이거의 평균은 3이라겠지. 한번 표준 편차 안 구했었네.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표준 편차. 평균이 3이고요. 평균이 3이고, 그러면 3.2에서 3을 빼면 0.2의 제곱. 그렇죠? 2.9에서 3을 빼면 0.1의 제곱. 3에서 3 빼면 없고, 이거 하면 0.1의 제곱. 여기 3.1에서 3을 빼면 0.1의 제곱. 2.9에서 3을 빼면 역시 0.1의 제곱. 이거를 뭐로 나누냐? 6개니까 6으로 나누고, 표준 편차는 루트를 취하는 거라겠죠. 그러면 0.2의 제곱, 0.1의 제곱 곱하기 4 하면은 4번 할 수 있고, 이거를 6으로 나누고 루트를 취하면 0.12로 0.12로 정도 되네요. 여기 0.12로 내려와서 여기에 여기 평균은 3, 표준 편차 0.12로 이렇게 했을 때 외도 첫 번째 걸로 하면은 표준 편차 나와 있죠? 표준 편차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요거 평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고, 자, 이 경우에 최빈값이 뭐예요? 최빈값 2.9가 되죠. 2.9가 3번 나왔으니까 여기 2.9에서 피어슨의 외도 첫 번째 공식으로 해서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표준 편차 나왔고 평균 나왔고 중앙값, 이 경우에 중앙값은 얼마입니까? 중앙값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순서대로 쓴다고 그랬죠. 그럼 제일 작은 값이 2.9, 또 2.9, 또 2.9, 그 다음에 뭐, 이거 순서대로 돼 있네. 순서대로 돼 있네. 자, 그러면, 색깔을 좀 바꿔서요. 자, 6개니까, 요 놈도 될 수 있고, 이 놈도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평균값, 이 두 개의 평균은 중앙값이 2.9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2.9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평균은 3 집어넣으면 되고, 표준 편차 0.12로 집어넣으면 되고, 그래서 0.12로 분해 3 곱하기 3 빼기 2.95 가로 닫고 해서 하면 요걸로 한 외도도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쪽과 이쪽은 값이 같지 않아요. 같지 않은데 왜 같지 않냐? 왜 같지 않냐면 요거 이 두 개를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이렇게 계산한 거의 그 데이터 개수가 6개밖에 안 되잖아요. 6개밖에. 개수가 너무 작아요. 개수가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구한 값과 이렇게 구한 값이 비슷한 값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개수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값과 이렇게 구한 값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정률의 외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로 구한다고 했죠. 자, 표준 편차. 아까 0.115라고 했으니까 0.115의 세제곱 분해 어떻게 해요? 3차 정률이니까 여기에 분해한 다음에 개체값 3.2에서 3 뺀 0.2 다시 한번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가 0.115의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색깔 바꿔서 3.2에서 3 빼면 0.2의 몇 제곱? 세제곱. 3차 정류주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빼면 0.1의 세제곱. 3에서 3 빼면 없으니까 2.9에서 3 빼면 이 경우에는 2.9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0.1이죠. 왜?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했죠. 그런 함정이 있어요. 제곱을 할 때는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가 되니까 상관없는데 3차 이거를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즉 2.9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0.1이니까 이대로 써줘야죠. 3.1에서 3을 빼면 0.1의 세제곱. 또 2.9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0.1의 세제곱. 이걸 뭘로 나눠요? 이걸 뭘로 나눠요? 6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6을 나누면 요거를 계산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률의 외도값, 피어슨의 외도값과 정률의 외도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첨도가 있는데요. 첨도. 첨도는 뭐냐면, 첨도는 뾰족한 첨예한, 그런 거죠. 첨예한. 뾰족한 정도. 아까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완전 대칭. 근데 여기 이런 게 있고, 이 가운데 평균값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도 이것보다 완만하게 이렇게 될 수 있죠. 또는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이 1번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부류예요. 비슷한 부류. 그 다음에 요거는 요쪽이 별로 없고 가운데가 많은 거. 3번은 이만큼이 없고 가운데가 아주 많은 거. 이런 게 좋은 거죠. 중산층이 많은 국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월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도 한 명, 200도 한 명, 300만 원도 한 명, 400만 원도 한 명, 500만 원, 100, 200, 300, 400만 원은 한 3명 되겠네. 500만 원은 2명, 600만 원은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높은 곳은 100만 원은 한 명, 200은 2명, 300은 3명, 400은 5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 이렇게 되는 것은 100만 원 한 명, 200만 원 2명, 근데 400만 원은 1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뾰족한 정도가 심하다. 요거는 뾰족한 정도가 약하다. 즉 첨도가 크다. 첨도가 작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3579 있을 때 첨도를 또 구할 수 있겠죠. 첨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정률의 외도 구할 때 표준편차 세제곱분의 3차로 있잖아요. 이거는 표준편차 4제곱분의 4차. 이건 뭐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13579니까 평균은 얼마가 돼? 13579니까 평균은 5가 되고요. 표준편차는 한번 해볼까요? 1에서 5 빼면 4의 제곱 16, 3에서 5 빼면 2의 제곱 4, 5에서 5 빼면 0, 7에서 5 빼면 2의 제곱 4, 9에서 5 빼면 4의 제곱 16. 이걸 뭘로 나눠요? 5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표준편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 40, 그거네. 20, 40에 5, 8, 루트 8이니까 표준편차 이거 2.828이 되네요. 평균은 5가 되고, 이거 표준편차 2.828. 표준편차의 4제곱. 그럼 이거에 4제곱 하면 되는 거고, 정률, 4차 정률. 요게
요 16이 뭐냐면, 16이면 1 빼기 5를 두 번 제곱한 거잖아요. 요 16이. 그렇죠? 근데 4차 정률은 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을 하면 된다? 이거는 4제곱으로 하면 된다. 4제곱. 그렇게 해서 쭉쭉쭉 구하면, 구해서 5로 나누면 요게 4차 정률에 대한 값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표준편차의 4제곱으로 나누면 첨도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첨도가 3일 경우에는 우리가 중첨이라고 합니다. 중첨. 정규분포. 이상적 분포. 이상적인 분포. 개수가 많을 때, 이걸 계산했을 때 첨도가 3이 나왔다. 그러면, 이상적인 분포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보다 크다. 그러면 급하다. 아주 뾰족하다. 3보다 적다. 완만하다. 이 뾰족한 정도가 완만하다. 그래서 중첨, 급첨, 완첨.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중첨, 급첨, 완첨. 첨도까지 했고요. 7주차 과제 설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배웠어요. 통계 용어들을 배웠는데, 범위 나누죠. 제일 낮은 수부터 제일 높은 수까지 차이, 그 다음에 중앙값. 이런 경우에는 짝수계니까 순서대로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쭉 배열해 놓고 가운데 두 개에 대한 평균값을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4분위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이 조금 미진했는데요. 만약에 5개가 있다. 만약에 7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뭐 7, 9, 10, 11, 13, 15, 여기 6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이럴 경우에 그 4분위 값은 일단은 가운데를 요게 2분위 값이고요. 3분위 값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때는 거꾸로 요거에 대한 평균값, 요거에 대한 평균값으로 이렇게 1분위, 2분위, 3분위 수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설명이 좀 빠졌고요. 4분위 편차는 3분위에서 1분위 값을 뺀 것이고요.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거, 평균.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은 산술 평균이라고 하죠.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그래서 이 평균 편차는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빼서 평균 편차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다 구하는데, 평균 편차는 요 값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절대값을 취한다. 절대값을 취해서 다 더하고 나누기 그 개수로 한 게 평균 편차. 분산은 요거의 제곱. 그래서 다 더해서 나누기 개수하면 분산이 되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값을 취한 거. 변동 개수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 여기서 외도, 정률의 외도와 첨도. 요거는 정률의 외도는 표준 편차의 몇 제곱? 세제곱. 외도는 표준 편차의 몇 제곱? 4제곱. 그렇죠? 여기에 정률의 3차 정률. 그렇죠? 여기는 4차 정률. 분산을 구하는데, 분산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분산은 여기에 각각의 여기는 이제 개수고요. 분산은 여기가 2지만 3차 정률은 여기가 3이 되고 4차 정률은 여기가 4가 되는 그것만 차이값이다.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것 같지만 뭐 크게 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내기가 아주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내기가 좋으니까
한 번씩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과제 1, 2, 3 나눠서 설명을 나눠서 한번 부여를 해봤습니다. 예, 이것을 7주차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